안녕하세요, 가리예요. 오늘은 좀 낯선 곳에 제가 와 있죠. 이곳은 바로 전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구경.お母さん、カバン置きっぱなしや。뭐야?お母さん、J 한국이래요? 빵. 제가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는 공연한 사실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일본에 가서 산다고? 갑자기 뭐야? 너 뭐 결혼해? 배우자 비자 받았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30이나 먹은 성인인데 막 사랑에 미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냅다 결혼하고 타국에 올... 갑자기는 아니에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 인생에서 긴 스토리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엮이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때 1년 반 정도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교환학생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는 내 인생에 일본 생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년 전 이야기인데 소름이 돋네 갑자기. 제가 20살 때 일본 여행을 처음 왔어요.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랑 단 둘이 여행사, 가족 뭐 이런 거 학교 끼지 않고 갔는데 저는 그때도 지금도 굉장히 철저한 제이 스타일로 여행을 하는 편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또 20살이고 막 열정 빵빵 좀 빡빡하게 짜긴 했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 일정은 이제 못하겠다라고 막 혼자 계속 눈치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잘못도 아니고 그 친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각자의 여행 취향이 확고한 거기 때문에 이 여행을 계기로 다음에는 혼자 와봐야겠다.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니까 오히려 나 혼자 여행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그리고 그때와는 다르게 더 길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살아보는 것처럼 여행을 해봐야겠다. 여유롭게. 그래서 숙소는 제가 에어비앤비 11년 전이니까 막 에어비앤비가 한창 유행을 할 때야. 대학생이잖아요. 열심히 알바해서 가는 여행인데 비싼 숙소는 또 하지 못하고 주소를 보고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웬걸?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야. 모르는 남자가. 뭐지? 게스트하우스 예약한 게 아닌데 단독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집주인이랑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를 이제 예약을 했던 거죠. 다행히 뭐 다른 게스트는 없고 저에게 이제 방 하나 남는 거를 주는 그런 집이었어요. 뭐 무섭지 않았던 게 일단 그 집주인이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에 집주인 프로필 SNS 링크들을 싹 걸어놨는데 보니까 막 와세다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로봇? IT? 뭐 이런 쪽이었어. 어디선가 화려한 업적을 펼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신원이 확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믿고 그냥 같이 지내봐도 되겠다. 마지막 날에 이제 이 호스트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너 혼자기도 하고 뭐하냐. 너라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게스트에게 집 앞에 이자카야에서 맥주 간단하게 이렇게 사준다고 같이 술을 먹자는 거예요. 땡큐지. 일단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떻게든 콩글리시든 뭐 바디랭귀지든 뭐든 어떻게 활용을 한 거예요. 팝하고 옆에 탁 켜놓고 친구랑 막 연애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이 뭐고 뭐 별의 별 얘기를 제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인이랑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막 수다를 떤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인 거예요.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한국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 도대체 나 어떻게 대화했지? 신기하고 내 자신이 막 기특하고 뿌듯하고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일본어든 영어든 잘하는 언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이래서 언어 공부를 하라는 거구나. 학생 때 학교에서 막 영어 공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싫었던 게 막 언어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영어는 싫어.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때가 수강 신청할 때였는데 일본어 수강 신청을 하고 일본어 학원까지 등록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게시판에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 이제 모집한다. 그 공고문이 게시판에 모집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학과는 아니야. 그리고 뭐 일본어 이제 JBT 시험도 필요하다고 아무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냥 냅다 여기 나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담당 교수님 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뭐 일본 여행을 2번을 다녔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나 너무 재밌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아주 최근에. 그래서 사실 일본어 자격증도 없고 근데 가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이제 그 미션을 내가 주겠다. 모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녁 늦게 그냥 무료로 일본어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대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공부하면 조건은 안 되지만 너를 후보에 넣어는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이지. 무료 수업? 나에게는 개이득.
그래서 뭐 그게 왜 어렵지?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진짜 막 화장실 따라가서 교수님 저 갈 수 있나요?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귀찮게 하고 막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교환학생을 그렇게 6개월간 떠나게 됐습니다. 교환학생이든 뭐든 잠깐 이렇게 해외에서 좀 거주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6개월 정도면 딱 재밌을 때야. 나 이제 좀 적응됐고 내가 뭐 한번 프리토킹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빡 차오를 때 한국에 돌아오니까 너무 아쉽고 돌아와서 냅다 휴학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을 해서 일본으로 다시 가게 되거든요. 제가 교환학생 때 미리 신청을 하면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알바를 할 수 있거든요. 막 일본어를 못하는데도 알바를 뽑아줄 만큼의 그런 가게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도쿄에 사는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막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어요. 카페라던가. 근데 대부분 막 시노코보라고 하죠. 한인타운에 있는 가게에서 알바를 많이 구하는데 주제에 그런 데서 일하기는 싫어. 그래서 막 찾다가 시부야에 있는 야끼니쿠 집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통비도 다 준대. 아무튼 제가 워킹홀리데이 돌아왔을 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점장 오빠한테 같이 알바를 했던 제일교포 오빠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사실 연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SNS에 뭐 팔로우 정도만 돼 있고 어느 날 보니 회사에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가 이제 마케팅 사업인 거예요. 또 마침 제가 한국에서 마케팅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퇴사하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에서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탄 한 해였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미국 여행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더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뭐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있지? 고민을 할 거면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외에서 한 번만 더 힘들어 보고 싶다. 막 갑자기 이상한 그 변태 같은 도전 정신이 막 생기면서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퇴사하고 떠난 이제 미국 여행 다녀와서 한국 오자마자 오랜만에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그 오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잘 지내냐? 뭐 소문 들어보니 대표님이 되셨다는데 나 사실 다시 뭔가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잠깐 멈췄던 일본어를 다시 좀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빠가 마침 내년쯤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마침 한국 출장을 간다. 가서 얘기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해서 저 냅다 갑자기 약속을 잡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렇게 벌써 6월이 됐고요. 4월쯤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서류 준비하고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뭐 인터뷰하고 비자 발급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대 2달 안에는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일본에 자주 와야 되는데 호텔값보다 이렇게 빨리 그냥 집을 구해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아직 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좀 빨리 입주를 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정말 지독하게 엮인 이 일본과의 스토리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사실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근데 다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린다고 하잖아요. 다 인연이 있고 다 운명이 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되게 경험주의자이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고 심심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새로운 걸 막 주입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제가 친구랑 여행을 안 갔으면 애초에 혼자 갔으면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떠나봤기 때문에 혼자 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아 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다음은 그래서 제가 혼자 진짜 여행을 떠났는데 실행을 했더니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랑 1시간을 넘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다를 떨어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언어를 잘해서가 아니야. 근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다. 내가 언어를 할 줄 알면 더 재밌겠네를 알게 돼서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언어 공부를 시작하니까 어떤 또 교환학생이라는 기회가 생겼네. 교환학생 갔어요. 알바를 같이 하게 된 사람과 그 인연이 겹쳐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산 건 아니지만 이 인연의 끈이라는 게 어쨌든 계속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인연이 이어져서 결국 지금 이렇게 취업까지 하게 된 거죠. 남자친구랑도 이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경험이 없었으면 내 옆에 너도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나도 있는 거다라는 말을 저희는 서로 많이 하거든요. 저의 이 인생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소개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몸을 움직이고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내가 움직여야 맨날 회사집만 하면 어떤 기회가 오겠나요? 한번 바꿔보세요. 일, 집 사이에 운동을 껴본다거나 뭐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거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 새로운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가본다거나 아무튼 앞으로의 저의 일본 생활 브이로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